6분 집중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무슨 취재하셨습니까? 네,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현실판 교권 보호국을 좀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물론 드라마에서는 감독관들이 폭력과 응징으로 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았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어떤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. 하지만 여러 교원 단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현장 교사들의 분위기는 좀 달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. 네, 참교육 드라마 뜨겁긴 뜨겁네요. 방금 김병민 부시장도 이 비유를 들었었는데 네.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미 그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고 시도교육청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원교육청에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육부 역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 조직, 그러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민원대응팀을 확대하겠다, 강화하겠다라는 쪽에 좀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. 근데 정작 현장에서 절실한 거는 이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였는데요.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의 권한과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교권 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행정 조직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. 관련 내용을 조재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. 신설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은 안 되고요. 기존 조직의 한계 문제점이 이제 상시적인 실무 조직이 없는 거예요. 드라마를 예를 들어 볼게요. 거기 보면은 굉장히 조직이 슬림해요.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관이 중요하잖아요. 그것처럼 와가지고 응대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, 예를 들어서 교사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, 사실조사, 민원 응대, 그리고 실무를 담당할 인력은 거의 비어 있어요. 네, 이 신설보다 기존 조직의 재설계,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? 네, 그래서 실제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그 한계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2년 전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. 이게 수업이 한창이던 교실에 한 학부모가 갑자기 난입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걸 자녀를 통해서 들은 학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. 네, 이게 수업하는 교실에 난입한 것 자체가 교권 침해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미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당시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직접 그 교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. 그 아버지가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반 애도 때리려고 하고 저한테도 막 막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님 몸을 붙잡고 애를 못 때리게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,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. 제가 막 붙잡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저도 질질 끌려가더라고요.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애들이 맞는 게 진짜 최악이니까. 네,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그러고도 선생이냐, 뭐 자격이 있긴 하냐, 그럴 거면 그만둬라라는 20분 넘게 폭언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교권 침해는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교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. 어떤 반응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일단 그분들도 잘 숙지가 안 돼 있는 느낌?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말만 들어주고 그러시구나, 힘드시겠구나, 근데 어떡하죠, 근데 결국은 개인적인 일이신 거예요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럼 결국 도움을 못 받은 건가요? 네, 못 받고 그러니까 심리치료 100시간 지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지 못했고요.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심리상담이나 뭐 힐링 캠프라던가 법률 상담 같은 사후 지원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도교육청의 변호사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법률 상담이나 지원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지금 현재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55곳이 있고 상주 인력이 356명을 포함해서 이제 2,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이나 규모나 시스템도 다 제각각입니다.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하고 나서도 대응이나 해결 과정의 대부분을 교사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교사들이 원하는 게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교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시도 교육청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지역
그 지원청에서 직접 나와서 즉시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.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현장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이 갖춰진 그런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. 더 근본적으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게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인 건데 이 관련 규정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권 침해 사안이 해결된 뒤에도 사실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. 네, 그 교사이신 분들께서도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. 박민경님께서 답답하다. 교사 인권은 교육당국이 보호하는 겁니다. 이분이 교사란 말씀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서적 아동 학대 관련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진짜 좀 빠른 이번 기회에 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, 예.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6분 집중 유수민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